오후 1시 마켓뉴스 나우 이동재입니다. 우리 시장 기세 좋게 개장부터 7천선을 회복했지만 움직임이 조금은 둔화된 상태입니다. 외국인 자금은 오늘도 강하게 유입되고 있지만 이번 주 내내 상승을 거들었던 기관이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 업체는 해당 업체 본국에서 미 해군 선박 2척을 건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을 통해 수상 전투함과 통합화물 보급 유조선, 경사로를 이용한 화물 선적 선박 등 3종류에 한해 외국 조선 업체의 본국 건조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하나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초 2척 건조 이후 모든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내 조선소에서 일할 미국 시민 인력을 고용해 훈련하고 본국의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독점적 조선 기법을 미 조선소의 라이선스 방식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조건도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 건조 허용이 실제 계약과 우리 조선업계의 수주로 이어지려면 향후 미국의 국방수권법 조정과 의회 절차, 보안 및 전투체계 통합 조건 등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메모리 공장을 짓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여러 지역을 한 달 넘게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메모리 부족 현상이 내년에 가장 극심할 것이며 메모리를 구하기 위해 일종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메모리 공급 병목 해소를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팹 건설을 검토하고 있지만 용수와 전력, 부지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워드 로트닉 미 상무장관이 지난달 미국 마이크론의 팹 콘크리트 타설 행사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데려와 반도체 팹을 짓게 하고 싶다며 추가 신설을 압박한 것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내놨습니다. 최 회장은 미국 고객들의 미국 내 팹 건설을 원하고 있고 미국 정부와는 아직 직접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고객이 원한다면 당연히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투자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LG가 엔비디아와 손잡고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나서는데요. 내년 1분기에 첫 결과물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LG는 현지 시간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엔비디아 본사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젠슨항 엔비디아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로봇과 AI 팩토리, 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 전반에서 공동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엔 엔비디아의 로봇용 컴퓨팅 플랫폼 제슨 토르를 탑재하고 휴머노이드용 AI 모델 아이잭 그루트와 로봇 안전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LG 역시 LG전자의 액추에이터와 LG이노텍의 센서,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등을 결집해 하드웨어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이와 함께 LG전자는 올해 안에 바퀴형 로봇 LG 클로이드를 미국 테네시 공장 세탁기 생산 라인에 투입해 실제 작업 환경에서의 성능을 검증하고 가정과 상업 공간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시간 LG그룹주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그룹주 전반이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LG 같은 경우 현재 시간에도 4% 넘게 오르면서 강한 모습 유지해내고 있고요. LG이노텍도 장 초반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도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 둔화됐지만 여전히 강한 모습 보이면서 21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LG전자우와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2% 가까운 상승세 지속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무난한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하락 전환하긴 했지만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보였을 때와는 다르게 잘 버텨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줄어들었고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소식들도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장의 향후 전망과 맞춤 전략도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옷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이제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외국인들이 현 선물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약간 주춤하지만 외국인들이 어제 우리가 옵션 만기를 지났거든요. 근데 다음 달까지 9월 달까지의 눈높이 밴드 이거는 확실히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상향을 계속하겠다라는 의지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해외 쪽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심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에 베팅하는 그런 투자들도 속속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시장에서는 그나마 조금 안정세를 보일 수 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예측을 할 수 있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도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금요일인데도 뭐 여기저기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뭐 새벽에 있었던 오늘 아침에 나왔던 LG와 엔비디아의 동행,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전에도 한번 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상황, 어떤 회사들을 봐야 하고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또 투자를 해봐야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젠스랑 CEO와 LG의 구강모 회장이 다시 또 만났다고 합니다. LG의 인사들이, LG의 임원들이 대부분 미국으로 날아가서 엔비디아 본사에 갔다고 합니다. 젠스랑이 왔을 때 우리나라 여의도의 쌍둥이 빌딩 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LG그룹의 인사들이 엔비디아 본사에 가서 전략적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갔나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LG그룹 안에는 여러 계열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같이 가서 MOU를 체결하고 협력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투자 아이디어가 분명히 되거든요. 자, 일단은 LG 지주사의 권봉석 CEO가 갔고요. 그리고 LG전자 CEO가 갔고 LG U+, LG CNS, LG 사이언스파크 대표 CEO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AI 연구원의 공동 연구원장도 함께 갔죠. 자, 저런 사람들의 프로필을 일단은 뭐 직함 이런 걸 보면 로봇을 아니면 뭐 엔비디아와 협력을 할 때 LG전자와 통신 쪽 LG U+도 연결이 될 거고 LG CNS는 AI나 로봇 이야기할 때 늘 나오잖아요. 그리고 LG 사이언스파크 AI 연구원장도 같이 갔다는 건 결국에 AI에 대한 투자나 개발도 같이 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면서 MOU를 체결을 했고 그러면 이제 로봇부터 AI 팩토리, 자율주행 이런 총 아우르는 부분에 피지컬 AI의 동맹을 우리나라에 젠스랑이 왔을 때 같이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떠났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공동 TF를 구성을 해서 엔비디아 측의 사람과 LG 측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술 사업 전문가로 구성을 한 태스크포스도 구성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이 피지컬 AI의 구현을 해내겠다라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단계별로의 과정이 있는데 일단은 MOU를 체결을 하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면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시장에는 뭐 좋은 이야기입니다. 뭐 피지컬 AI가 이게 과연 뭐 너무나 먼 미래 아니냐, 그게 구현되는 게 먼 미래 아닌 거냐라고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빠르게 어쨌든 뭔가를 진척시키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긍정적인 사인을 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오늘 LG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MOU를 체결했는데 크게 3가지 분야의 계획들이 나왔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고 관심이 많으실 텐데 오늘 로봇주들이 잘 가죠. 자, 엔비디아의 AI 두뇌를 심고 바디, 몸은 LG가 만드는 LG 휴머노이드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두뇌는 AI 컴퓨팅 모듈을 담당하는 제슨토를 활용하고 그리고 로봇을 학습시켜야 되잖아요. 이 로봇 학습 모델은 아이작 그루트라는 이 학습 모델을 활용을 합니다. 엔비디아 거에. 그리고 안전 보안 시스템도 로봇에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담당하는 헤일로스포 로보틱스라는 이 안전 시스템도 함께 엔비디아 것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뇌라든지 신경망 같은 것들은 엔비디아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LG 그룹에서는 이제 LG전자가 액추에이터를 담당하겠다. LG 이노텍이 센서나 모듈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당연히 2차 전지 배터리, 로봇 배터리 이야기가 나오면서 포함이 될 것이고요. LG CNS, 아까 LG CNS 대표도 갔다고 했는데 이 로봇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구동할 수 있는 통합 관리 플랫폼을 LG CNS가 준비를 하고 지금 구현을 해내고 있는데 그걸 피지컬 웍스라고 합니다. LG의 통합 관리 플랫폼 피지컬 웍스를 이 로봇에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신경과 뇌, 몸을 합치는 그런 작업을 펼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의 모델이 나오겠죠. 클로이드 형식의 모델이 나올 텐데 이족 보행하는 서서 다니는 휴머노이드를 내년 1분기에 공개를 할 것이다. 뭐 내년 1분기면은 CES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CES가 좀 지나서일 수도 있겠죠. 이러면서 1분기에 공개를 할 것이고 이 로봇을 이제 차츰차츰 LG 그룹의 생산 라인에 투입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테네시 세탁기 공장이 있는데 가정 공장이 있는데 이 세탁기 공장 라인에 처음 투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뭐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로봇이 그냥 단순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산 라인에서 학습을 하고 거기에서 또 움직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습을 하는 중요한 장이 되는 거죠. 그런 그라운드가 되는 겁니다. 생산 라인에 투입해서 실증 과정을 거치고 학습을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가정이나 상업 공간에 더 많은 로봇을 팔고 진출시키려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좀 움직이는데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액추에이터, LG전자가 물론 액추에이터 만들겠지만 직접 혼자 다 만들 수는 없단 말입니다. 계속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액추에이터 관련된 그 밑단에 있는 종목들 이야기 나오죠. SPG, SBB테크 뭐 이런 종목들도 다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센서, 그리고 배터리 쪽에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소재 업체들도 같이 엮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이런데 로봇은 어쨌든 우리가 시장에서 임팩트는 굉장히 크잖아요.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고 로봇이라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고 이러니까 LG 이 휴머노이드에 많은 관심을 오늘 가지시는 것 같은데 이것보다도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로봇만 같이 만들자는 게 아니라 AI 팩토리도 엔비디아와 LG가 같이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또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DSX AI 팩토리 아키텍처를 활용해서 이 전반적인 플랫폼 풀 스택을 기본으로 해서 LG의 원 LG 지금 구성하고 있는 앞으로의 AI 데이터 센터 팩토리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원 LG라는 것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LG전자에서 냉각 솔루션, 데이터 센터에 열이 많아지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냉각 솔루션 시스템을 공급할 것이고 LG 에너지 솔루션 또 나오는데 이번에는 아까 로봇 배터리였다면 이건 ESS 배터리잖아요. 데이터 센터 팩토리에 들어가는 건 ESS,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 LFP 배터리를 열심히 만들고 있죠. 여기에다 LG CNS와 LG U+는 데이터 센터 설계나 운영하는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담당을 아마 맡게 될 것입니다. 이 두 회사들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이 LS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LS는 어쨌든 먼 역사 길게 올라가 보면 LG 계열로 구분이 되잖아요. LS가 전력 솔루션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그러니까 이 LG 계열사와 전력 솔루션 LS가 함께해서 이런 AI 팩토리나 데이터 센터를 훨씬 더 빠르게 만드는 원 LG, 원 팀을 만들겠다라는 게 LG의 계획입니다. 전반적인 팩토리 아키텍처는 엔비디아 걸 갖다 쓰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효율, 말씀드린 것처럼 저 원 LG, 원 팀이 고효율 그리고 건축 기간을 20% 훨씬 더 앞당길 수 있는 프리패브 방식을 적용을 해서 빠르게 AI 팩토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 상반기에 이 엔비디아의 베라루빈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더 검증하고 더 테스트할 수 있는 AI 팩토리를 1단계로 조기로 구축한다. 빠르게 구축을 한다. 그다음에 28년에 가면은 충남 쪽에다가 80메가와트 규모의 AI 팩토리를 확대해서 더 짓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로봇도 중요하지만 AI 팩토리가 왜 중요하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는 솔직히 실적이 더 바로바로 찍힐 수 있는 것들입니다. 로봇이라는 게 실용화되고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것은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릴 텐데
당장 AI 팩토리, AI 데이터 센터 만드는 거 내년부터 그냥 바로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이 배터리라든지 냉각 솔루션, 전력 솔루션 이런 것들이 바로 내년부터는 실적에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요. 자, 엔비디아와 LG가 자율주행도 같이 하겠답니다. 아까 로봇, AI 팩토리, 자율주행까지 같이 하는데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현재 LG도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를 다 통합해서 자동차에 집어넣겠다. SDV 자동차 같은 데다가 집어넣는 전략을 쓰겠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지금 LG는 전장 부품 쪽에선 어쨌든 매출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런 전장 부품, 인포테인먼트에 자율주행까지 통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최종 목표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게 이런 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여기에서 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을 이건 LG전자가 할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한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단순히 그냥 로봇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와 LG가 전반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관련된 종목들 한번 잘 추적해 보시고 주가의 흐름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1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차세대 원전, 특히 SMR 협력 확대다. 정부 국회 재계 주요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 테라파워의 국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14일 한성숙 국무총리와 회동하고 정기선 HD 현대 회장과도 SMR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테라파워 주요 주주인 SK그룹과의 접촉 가능성도 거론된다. 테라파워는 지난 3월 미국 와이오밍주 캐머러 1호기 건설 허가를 받으며 차세대 원전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 핵심 설비 공급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한국수력원자력도 4천만 달러 규모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 AI 확산으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SMR의 전략적 가치도 커지고 있다. 게이츠가 이번 방안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과 나트륨 원자로 공급망과 사업화 협력을 얼마나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이데일리 TV의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 또 돈 되는 섹터 찾아볼 텐데 오늘은 또 어디를 살펴보고 계실까요? 어떤 돈 되는 섹터를 골라주셨을지 바로 나왔습니다. 소캠2를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소캠2 뭐 지금 뭐 반도체 뭐 공부해야 될 것도 너무 많은 상황인데 소캠도 이제 갈 듯 이제 엔비디아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이 소캠 분야는 어떻게 저희가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되고 투자 전략을 뭘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자, 일단 소캠이 뭔지 굉장히 쉽게 한번 좀 네, 설명드려보도록 필요해요. 할게요.
소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저전력 반도체라고 해서 LPDDR이라는 이제 저전력 반도체가 있는데 그게 휴대폰이나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 이제 태블릿 같은 데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모듈화 시켜서 이제 서버에 넣어버리는 거거든요. 왜 그걸 서버에 넣냐 하면 말 그대로 LP, 이제 저전력 반도체이기 때문에 전력을 좀 적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대역폭도 기존의 DDR 대비해서 높기 때문에 이제 이 소캠을 쓰는 건데 소캠2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이유는 소캠1은 하려고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접자 해서 그냥 접었죠. 그래갖고 좀 고쳐서 나온 게 이제 소캠2입니다. 그럼 소캠2는 이제 어떤 뭐 관련주들, 기판 관련주들이 이제 당연히 관련이 있을 텐데 기존에는 기대감이라고 보통 표현을 했죠. 이제 기대감 갖고 움직이다가 지금은 이제 소캠을 많이 양산을 하고 있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기판 관련주들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죠. 엔비디아 이제 베라 루빈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제 베라 루빈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소캠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소캠은 엔비디아만 쓰는 게 아닙니다. 이제 AMD도 쓰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퀄컴도 쓸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기판주도 있긴 합니다만 기판 외적으로도 소캠2 관련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트폴리오 어떤 다변화 차원에서 한 종목 정도는 좀 체크를 해놓고 나중에 좀 시세가 좀 좋아지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어떤 뭐 편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소캠2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소캠2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소캠1이 시장에서 그렇게 부각을 못 받았는데 이제는 소캠2가 출시가 되기 시작하면서 엔비디아 쪽에서 어째서 소캠을 써야 한다, 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소캠2 관련된 종목들은 뭘 봐야 될까요, 위원님? 자, 첫 번째 MK전자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MK전자 하면은 본딩 와이어가 이제 떠오르실 거예요. 네. 본딩 와이어는 그 기판이랑 반도체를 연결시킬 때 아주 얇은 금색 실이죠. 우리나라에서 뭐 금값과 관련돼서 뭐 금값이 오른다라고 그러면 MK전자가 오르는 것을 자주 확인하셨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 바로 MK전자죠. 소캠2로 인해서 이제 본딩 와이어 이제 수요가 급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부분만 이 MK전자에서 반도체 부분만 띄어서 봤을 때 지금 퍼가 5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극심한 어떤 저평가, 딥밸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MK전자가 본딩 와이어뿐만 아니라 솔더볼도 하거든요. 솔더볼 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기업 어디가 있나요? 덕산 하이메탈 생각나실 거예요. 덕산 하이메탈이랑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2사주 중에 한 사가 삼성이나 SK 중에 한 기업이 덕산 하이메탈이랑 이 MK전자 솔더볼을 올해 4분기, 올해 이제 말 정도 돼서 좀 이원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MK전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뭐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이제 심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심텍. 일단 2분기 영업이익 사실 지금은 모든 주가가 실적을 대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심텍이 과거에 정말 엄청난 실적이 나왔을 때보다 지금 실적이 적지만 가격은 더 위에 있어요. 하지만 뭐 그때는 AI가 없었었고 자, 2분기 영업이익은 일단 지금 473억으로 컨센서스 대비 33% 위쪽으로 나왔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아무리 영업이익 매출이 잘 나와도 컨센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이제 급락을 보여주는 게 지금 상황이긴 한데 물론 3분기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 컨센 대비 안 나온 어떤 그 실적 갖고 주가가 한번 미끄러질 때가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심텍은 일단은 뭐 기판 쪽, 이제 메모리 기판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대장이죠. 그런 부분에서 두 번째 종목 심텍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심텍과 MK전자, 소캠2 관련된 종목들 한번 추려봤고요. 그러면 소캠2 관련해서 탑픽 종목으로는 뭘 고르실까요? 저는 이제 소캠2 원래 대장은 이제 TLB거든요. 그래서 TLB를 한번 좀 네. 최선호주로 한번 픽을 좀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유중했죠. 이제 주주 배정 유중을 했는데 사실 유중이라는 게 여러분들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유중을 뭐 내가 뭐 빚을 갚는 데 쓴다든가 아니면은 뭐 경영에 어떤 회사에 월급을 못 줘서 지금 유중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 감안할 대상도 아니죠. 그런 기업들은 쳐다보면 안 되고 이제 어떤 시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증설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유중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좀 의미가 좀 있죠. 21년도
상반기 때 이수페타시스가 3,000원이었을 때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했는데 그때 시장에서 굉장히 환호를 했죠. 그때서부터 계속 올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1,300억 유중에서 이제 베트남으로 이제 생산 그 기지를 이제 증설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소캠2가 시장에서 조금 더 저변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유중으로 일단 시설 투자를 해서 증설한 것은 상당히 잘한 일이네라고 이제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좀 받을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기판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유리 기판도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TLB가 사실 유리기판으로 특별한 어떤 시장의 밸류체인으로 평가를 못 받긴 했어요. 근데 최근에 국내 유리기판 전문 기업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저는 어딘지 알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오피셜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국내 전문 유리기판 기업이라고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OU 체결해서 앞으로 이제 유리기판 관련 모멘텀이 생길 때 그쪽 밸류체인에도 어떤 그 합류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한번 가격적인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TLB 같은 경우는 고점 같은 경우에 거의 뭐 7만 원까지 갔다가 저점이 한 2만 원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3만 원 정도 회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과거에 TLB 같은 경우는 1차 상승 후에 상당 부분을 뭐 가격적인 조정보다는 기간적인 조정으로 일단 시장에서 좀 약간 지치게 만든 후에 2차 상승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번엔 제가 봤을 때 삼성전기만 분위기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다음 주에 오늘 기준으로 사실 더 빠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단 뭐 가격적인 전략은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목표가는 일단은 좀 너무 높게는 안 잡을게요. 사실 좀 높긴 하지만 5만 5천 원 정도 일단 목표가 잡도록 하고 2만 5천 원을 일단 저점으로 잡아서 손절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투소캠2의 토픽 종목으로는 TLB를 선정을 해주셨어요. 뭐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좋은 앞으로 소캠에 대한 모멘텀들을 계속 기대해보면서 목표가는 5만 5천 원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확인했고요. 다음 두 번째 또 돈 되는 섹터는 뭔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흔히 뭐 SOFC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SOFC도 이제 AI 인프라 투자, 에너지 다변화, 다각화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계속 나오는데 SOFC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SOFC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네. 이 연료라는 것은 이 SOFC에서 어떤 게 연료로 쓰이냐면 뭐 LNG, LPG, 수소 이런 것들이 이제 연료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수소 관련된 모멘텀이 나왔을 때 이 SOFC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기업들이 뜨는 건데 우리가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수소, LPG, LNG 얘네들은 고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라고 부르냐면 이 수소나 그 LNG, LPG에서 일단은 그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이제 전기를 생산을 하는 건데 이 전해질로 세라믹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라믹 때문에 고체 산화물이라고 또 부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이 가정에서도 이 소형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를 많이 쓰거든요. 이제 외부에서 이제 파이프라인 타고 LNG가 들어오면 그걸 갖고 이제 전기도 생산하고 이제 뜨거운 물도 만들죠. 열이 발생을 하니까 우리가 보통 목동이나 뭐 일산이나 가면은 뭐 열병합 발전소가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열병합 발전소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만들거든요. 일본에서는 그 SOFC 가정용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쓰는 가정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100만 호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저변이 확대가 되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발전을 할 때 모든 발전은 터빈을 돌리기 위해서 발전을 하죠. 이제 뭐 석탄도 마찬가지고 뭐 원자력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터빈을 돌리지 않는 발전 방식이 딱 두 개가 있죠. 뭐 세 개라고 해도 되긴 합니다만은 태양광이랑 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는 터빈을 돌리지 않고 전기를 생산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연료 효율이 굉장히 좋죠. 연료 효율이 가장 좋은 발전 방식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만약 문제가 나왔다. 연료 효율이 가장 좋은 발전 방식은 무엇인가요? 뭐 땡땡땡 나왔는데 4번이 원자력. 대부분 아마 4번을 찍으실 것 같아요. 원자력이 연료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그 발전 방식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연료 효율이 가장 높은 것은 이 연료 전지 부분이죠. 연료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해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친환경이긴 한데 그리고 멀리서 전기를 끌어올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곳에 바로 이거를 세워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 때문에 미국의 블룸 에너지 같은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하여튼 2030년도까지 뭐 한 100억 달러 전후되는 시장을 형성한다라고 하니까 뭐 계속적으로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를 모르셨던 분 계셨을 텐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을 추려볼까요? 두산 퓨얼셀 준비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PACFC라고 해서 이제 인산으로 일단은 그 SOFC 비슷한 거긴 한데 인산 연료로 쓰는 전지를 주 종목을 했었었는데 최근에 SOFC로 급선회를 좀 했죠. 최근에 이제 100억 정도 그 스택 이제 부품이죠. 전체 해외 수출하는 어떤 계약도 좀 체결을 했고 그다음에 864억짜리 연료전지 시스템 유지 보수 계약을 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최근에 두산 퓨얼셀 수주를 보면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막 이렇게 분물 쏟아지듯이 계속적으로 수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어떤 연료전지 기업이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 한 첫 번째 종목으로 한번 선택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 연료전지 어떤 뭐 진심인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범한 퓨얼셀이에요. 이 기업이 국내 최초로 이제 10kW급 그 캐스케이드 SOFC 시스템 개발했다. 최근에 뉴스가 나왔는데 이 캐스케이드라는 것은 1차로 연료를 쓰고 그걸 2차로 넘겨서 쓸 수 있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캐스케이드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10kW의 의미는 뭐냐면 데이터 센터의 상시 발전용으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10kW급이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큰 어떤 모멘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범한 퓨얼셀이 이제 10kW급 캐스케이드 SOFC 연료 전지 관련돼서 연료 효율이 기본적으로 좀 60%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시장에서 상당히 좀 좋은 비율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원래는 이 하나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떨어지면서 같이 급락이 나왔거든요. 왜 범한 퓨얼셀이 거기서 같이 떨어지냐면 잠수함 연료 전지를 만드는 기업이 바로 이 범한 퓨얼셀이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좀 약간 사그라들면서 떨어졌는데 일단 그 부분은 이제 다시 좀 회복을 해줬고 오늘 나름대로 뭐 조정도 견조하게 주고 있어서 아무튼 이 SOFC 연료전지 관련돼서 범한 퓨얼셀도 꼭 지켜봐야 될, 체크를 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퓨얼셀, 범한 퓨얼셀 하나씩 체크를 해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은 뭐 보세요, SOFC? 네, 범한 퓨얼셀이 SOFC의 진심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SOFC의 목숨을 건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미코입니다. 미코. 네, 우리가 반도체 기업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이 연료전지에도 굉장히 뭐 목숨을 건 상황이긴 한데 국내 유일의 SOFC 상용화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상당한 프리미엄이고 일단은 메리츠 증권에서 이 미코 파워에서 이제 이 연료전지를 하다 보니까 메리츠 증권이 이 미코 파워, 미코를 좋게 보는 보고서를 냈다라는 게 아니라 이 미코 안에 연료 전지를 하는 미코 파워에 400억을 투자를 했어요. 메리츠 증권이 이 부분 뭐 시장에서 괜히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겠죠. 상당한 메리트가 있으니까 일단 투자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한번 좀 말씀드리면 일단 현재가 전후 뭐 나쁘진 않죠. 목표가도 26,000원, 손절 가격 16,000원으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OFC 관련해서 약간 어려워하시거나 생소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설명도 자세하게 해주셨고 관련된 뭐 집중하고 있는 회사들도 잘 봤습니다. 탑픽으로는 미코를 살펴봤으니까 SOFC 공부하시면서 미코 종목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 앤 테마는 박근호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국내 증시 오후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장 초반의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간밤 미국의 7월 PPI가 안정적으로 나왔고 특히 샌디스크 같은 종목들, 메모리 반도체주들의 상승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아 이내 하락 전환하고 말았는데요. 코스닥은 하락 전환했고 코스피의 경우에는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보합권의 움직임을 거듭했습니다. 업종별 흐름을 살펴보면 오늘 반도체 지수가 전반적으로 2.2% 정도 오르긴 하지만 업종 내에서는 좀 차별화된 장세를 띠고 있고요. 이외 자동차, 통신, 또 미국발 호재를 등에 업고 조선단이 오늘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현재 지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미국발 반도체 훈풍에 힘입어서 2%대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무려 15거래일 만에 7,000선을 재탈환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권이 조금씩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내 보합권으로 내려왔고요. 계속해서 좀 보합권의 움직임을 거듭하다가 오후를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좀 힘이 붙고 있습니다. 1.8% 상승하면서 현재 6,900선의 움직임 이어갑니다. 코스닥 흐름은 오늘 상당히 긍정적이지는 못합니다. 장 초반에 분명 이 879포인트 선까지 고점을 형성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11시를 기점으로 하락 전환했고 계속해서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0.3% 현재 하방 압력 받아가면서 858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거래일째 물량을 기분 좋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까지만 해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눈에 띄었는데 오늘은 기관이 매도로 전환한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기관은 5,800억 원대 현재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이 1조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만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1조 7천억 원대 물량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흐름은 어제와 같습니다. 개인만이 3,300억 원대 현재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고요. 외국인 1,000억 원대, 기관 2,300억 원대 현재 매도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징 테마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로봇 관련 종목입니다. 오늘 로봇과 이 피지컬 AI,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LG그룹 구광모 회장과 이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오늘 실리콘밸리에서 만났습니다.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이 공개가 됐는데 그중 가장 핵심적인 건 내년 상반기 1분기에 LG그룹이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한다는 거였습니다. 그 안에는 엔비디아의 이 플랫폼, 컴퓨팅 플랫폼인 제슨4를 투입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어제도 기대감 받아가면서 올랐는데 오늘 LG전자 3.6% 오름세 보이면서 21만 3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무벡스 10% 넘게 튀어오르고요. 아이로보틱스도 15% 넘게 오르면서 2,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기아와 함께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는 이 로봇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서 앞으로 이 협력사, 1차 협력사 2,000곳으로부터 계획서를 받았고 현재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현대차 8% 넘게 튀어오르고 45만 원 선에 움직임 거듭하고 있고요. SPG는 5.7% 오름세 보이면서 11만 8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 테마도 살펴보시죠.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 관련 종목들이 이번 주 내내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업종들 긍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생명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투자 손익이 이 작년에 비해서 좀 크게 올랐습니다. 상반기 순이익이 62%가량 올랐고요. 현재 삼성생명과 화재의 이 합산 순이익만으로도 벌써 이 금융지주와 나란히 했다, 금융지주를 앞질렀다라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삼성생명 2.4% 오름세 보이면서 29만 8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화생명도 역대급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공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96% 넘게 올랐는데요. 한화생명 9.9% 오름세 보이면서 5,500원 선의 움직임 이어갑니다. DB손해보험도 당기 순이익만 이 상반기에 9,700억 원대가 나왔습니다. DB손해보험 5% 넘게 오르고 있고요. 미래에셋생명은 오늘 조금 전에 실적이 나왔는데 다른 보험사와는 다르게 아쉽게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 이상 감소한 실적을 내놨지만 현재 보험주 전반의 훈풍을 타고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3.88% 상승하면서 2만 원 선에 거래됩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흐름 짚어봤습니다.
자, 옷장 종목 레이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옷장에는 또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지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해보고 시장의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는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SK증권 이천 PB센터의 임재원 대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임재원 대리가 오늘 선택하신 종목은 뭘지, 또 오늘 시장에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실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는 LS 일렉트릭을 주셨네요. LS 일렉트릭이 최근에 일단은 계속 조정을 좀 받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AI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바닥을 잡은 것 같은데 오늘 좀 하락이 좀 나오긴 하는데, 자, LS 일렉트릭의 앞으로 전망? 전력기기 쪽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AI가 발전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병목을 해소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첫 번째 병목이 GPU였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돈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조정되고 했었는데요.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워낙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도 자금 조달 자체가 하나의 병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엔비디아가 월가와 손잡고 5천억 원 이상 달러 이상의 AI 인프라에 동원하기 위한 금융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런 자금 조달을 조금 병목을 우선 해소를 해줬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이 다음에 병목을 볼 때 전력 인프라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GPU가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 데이터 센터가 가동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건 이제 전력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무조건 필요한 게 발전소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기를 데이터까지 끌어오려고 하면 전압을 바꾸는 변압기나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내부에서 안정적으로 나눠주는 이런 배전 설비까지 전부 필요한데요. 그중에서도 LS 일렉트릭을 보는 이유는 바로 북미 수주와 이 수주가 연결되는 이 실적에 대한 속도를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북미 빅테크 데이터 센터 수주가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미 데이터 센터 연간 수주가 약 8천억 원이었는데요. 현재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서 1조 2천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불과 반년 만에 지난해 수준을 그 수주 규모를 넘어선 것인데요. 네, 6월에서도 기존 북미 빅테크 고객으로부터 1,064억 원의 38kV의 고압 배전 시스템을 추가로 수주받으면서 이 물량도 올해 8월에서 11월까지 납기가 예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LS 일렉트릭의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이 만드는 이런 초고압 변압기는 만들어내서 납품하는 데까지 총 이제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 실적이 이제 매출로 인식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반면에 이제 LS 일렉트릭에 이제 납품이 되는 배전반이나 이런 스위치 기어 같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납기가 10개월 정도로 짧기 때문에 이제 올해 들어온 주문이 몇 년 뒤에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실적으로 빠르게 매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2분기 신규 수주가 2조 1천억 원 정도 되고요. 수주 잔고도 벌써 이제 7조 원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신규 수주가 243% 그리고 수주 잔고는 81.5%까지 증가를 했는데요. 특히 배전만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고 거의 2조 원에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북미에 대한 이런 실적도 되게 좋지만 여러 가지 생산 능력도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어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캐나다 공인 인정 시험소 자격까지 확보해가지고요. 네, 북미 고객사들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이제 GS건설과도 함께 이제 DC 배전이라고 해서 이제 교류 이렇게 배전이 아닌 직류 배전 사업도 협력해서 이제 발표하는 등의 계속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어서 LS 일렉트릭에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다른 배전 사업이나 현대중공업, HD 일렉트릭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밸류에이션이 높은 게 아닌가라는 이런 AI 기대주로서는 높지만 좀 걱정을 했는데요. 현재는 이제 이익 성장주로 넘어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먼저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급도 보면요, 이제 7월 말에 급락하는 구간에서 외국인이 가장 먼저 들어왔고 이후 기관까지 가세하는
하면서 주가가 좀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네. 현재는 조금 이렇게 조정하는 구간이긴 하지만 이제 외국인 매수가 다시 조금씩 이어지고 있어서요. 저점 선매수한 수급이 실제 가격까지 이렇게 상승된 연결된 흐름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보면 이제 7월 말에서 이미 15만 원대에서 20만 원대까지 이제 단기적으로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는 거는 어렵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눌릴 때 사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조정이 깊어진다면 이제 중기적으로는 한 18만 원대 정도로 지지 구간을 보면서 위에서는 그래도 한 25만 원 선까지 1차 목표 구간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LS 일렉트릭을 쫙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AI, GPU 병목에서 그다음에 투자 자금 병목으로 넘어갔고 이게 다시 또 이제 사이클이 돌아오면서 전력기기 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병목이 생길 것이다. 근데 이미 수주잔고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받쳐주고 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배전반 더 빠르게 공급하면서 실적 반영될 수 있는 LS 일렉트릭이 조금 더 대형 변압기에 만드는 회사들보단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감사하고요. 좋습니다. LS 일렉트릭 봤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은 또 임재원 대리님 어떤 거 선택하셨을까요? 자,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은 여기 화면에도 나오지만 캐나다 잠수함 사업 어쨌든 떠나갔고 안 됐고 근데 오늘 또 뉴스가 나온 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해외에서 군함을 좀 건조할 수 있게 시행령 관련된 사인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게 하나오션이라고 탁 집어주진 않았지만 기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하나오션은 어떻게 전략 세우고 계세요? 네. 우선 원래 하나오션을 딱 집었던 거는 네. 이제 요즘 최근 시장이 AI 반도체로 인해서 이제 전력기기나 바이오 소부장, 코스닥으로 이렇게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다음 순환매 섹터를 생각했을 때 하나가 조선이라고 조선. 생각을 해서 네. 했는데 딱 마침 오늘 올라버려가지고. 뉴스가 나왔어요, 또. 네. 그래서 특히 하나오션은 이제 조선 업황이나 실적이 나빠져서 빠졌다기보단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캐나다 잠수함에서 독일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네. 선정되면서 그 큰 기대가 하나 빠지면서 22% 폭락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조정이 됐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주가가 빠졌던 이유에 따라서 보면요. 이게 실적이 아니라 특수선에 대한 어떤 기대 프리미엄이 빠져나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2분기 실적을 열어보니까요. 본업이 오히려 더 좋았거든요. 2분기 매출을 보니 5조 4천억 원이었는데 영업이익이 7,36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그중에서 상선만 7,356억 원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선의 영업이익이 22.7%인데요. 시장에서는 올해 연말 정도를 이 영업이익률이 17%만 넘어도 되게 굉장히 좋은 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2분기에 20%를 넘어선 겁니다. 이제 이런 이유가 사실은 24년도에 이제 저성가 선박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고성가 선박으로 이제 바꿔지면서 수익성이 크게 좋아진 건데요. 이 수익성은 27년까지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상황에서 사실은 미국이라는 모멘텀이 다시 붙어 있고 이제 붙어 있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사실 미국과 조선이라는 것은 잊을만 하면 계속 나오잖아요. 상선에서는 LNG선, 특수선에서는 또 미 해군 MRO, 그다음에 마스가 한국 함정을 이렇게 건조하는 오스탈 USA 인수까지도 있고요. 이번에는 건조 이야기까지 확장되고 있는데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초기 최대 2척의 미 해군 선박을 본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각서에 서명을 했어요. 이 물량은 미국에서만 건조해야 되는데 미국 인력 고용 훈련이나 기술 이전과 같은 공급망 활용에 조건이 붙는데 이런 조건에 맞는 게 바로 하나오션입니다. 이 하나오션이 미국 필리조선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가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 기대감에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외국인이 워낙 좋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더 좋게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오션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때마침 또 트럼프 대통령 서명 이야기가 나와서 좋은 모멘텀도 함께 더 얹어졌습니다. 자, 하나오션과 LS 일렉트릭 오늘 5장 종목 레이더 확인해봤고요. 오늘 임재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오늘 또 자세하게 분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연휴 쉬고 화요일에 또 1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